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그 사람이 그립고 함께했던 좋았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고통스럽고도 끊어내기 힘든 감정의 족쇄,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소중한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학대적이거나 해로운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력한 중독과 같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의 반복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관계 초기, 그들은 당신에게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랑을 퍼붓습니다. 이것을 사랑 폭격이라고 하죠.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결핍과 불안이 그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황홀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정서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예전에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그 사람이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순간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극심한 고통 뒤에 찾아온 이 작은 친절과 애정을 엄청난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더 큰 고통도 감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전 재산을 잃는 줄도 모르고 계속 돈을 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 자체에 중독된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랑이 주는 평온함은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고 고통 뒤에 오는 짧은 환희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 결속에 더 쉽게 빠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깊은 내면,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에는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 안정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험이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평생 찾아 헤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서툴거나 자녀의 감정을 보듬어주기보다는 학업 성취나 사회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울면 안 된다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는 생존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우리 앞에
관계 초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듯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평생의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해도 어린 시절부터 갈망해왔던 그 인정과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다시 한번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렵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강한 정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따뜻한 끈이라면 트라우마 결속은 서로의 상처를 파고들며 영혼을 갉아먹는 차가운 족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 결속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중독적인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좋았을 땐 정말 좋았어 라고 변명하며 좋은 기억만 붙잡으려는 자기 기만을 멈춰야 합니다. 좋았던 순간은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음을 냉정하게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독의 원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 등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내면 아이의 충동을 어른스러운 나가 단호하게 제지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SNS를 염탐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른인 당신이 어린아이인 당신의 손을 잡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건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너를 지키기 위해 지금은 멈춰야 해. 만약 자녀나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면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사무적으로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회색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존감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근본 원인이 내면의 결핍에 있었던 만큼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그 결핍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양육, 즉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작은 성공에도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들려주세요. 잠들기 전 긍정적인 확언을 듣는 것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았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세요. 아주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통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잠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 당신은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온전해진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족쇄를 끊어낼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당신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당신의 건강한 마음과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그 사람이 그립고 함께했던 좋았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고통스럽고도 끊어내기 힘든 감정의 족쇄,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소중한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학대적이거나 해로운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력한 중독과 같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의 반복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관계 초기 그들은 당신에게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랑을 퍼붓습니다. 이것을 사랑 폭격이라고 하죠.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결핍과 불안이 그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황홀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정서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예전에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그 사람이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순간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극심한 고통 뒤에 찾아온 이 작은 친절과 애정을 엄청난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더 큰 고통도 감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전 재산을 잃는 줄도 모르고 계속 돈을 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 자체에 중독된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랑이 주는 평온함은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고 고통 뒤에 오는 짧은 환희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 결속에 더 쉽게 빠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깊은 내면,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에는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 안정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험이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평생 찾아 헤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서툴거나 자녀의 감정을 보듬어주기보다는 학업 성취나 사회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울면 안 된다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는 생존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우리 앞에 관계 초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듯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평생의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해도 어린 시절부터 갈망해왔던 그 인정과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다시 한번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렵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강한 정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따뜻한 끈이라면 트라우마 결속은 서로의 상처를 파고들며 영혼을 갉아먹는 차가운 족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 결속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중독적인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좋았을 땐 정말 좋았어 라고 변명하며 좋은 기억만 붙잡으려는 자기 기만을 멈춰야 합니다. 좋았던 순간은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음을 냉정하게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독의 원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 등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내면 아이의 충동을 어른스러운 나가 단호하게 제지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SNS를 염탐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른인 당신이 어린아이인 당신의 손을 잡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건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너를 지키기 위해 지금은 멈춰야 해. 만약 자녀나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면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사무적으로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회색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존감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근본 원인이 내면의 결핍에 있었던 만큼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그 결핍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양육, 즉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작은 성공에도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들려주세요. 잠들기 전 긍정적인 확언을 듣는 것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았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세요. 아주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통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잠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 당신은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온전해진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족쇄를 끊어낼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당신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당신의 건강한 마음과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그 사람이 그립고 함께했던 좋았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고통스럽고도 끊어내기 힘든 감정의 족쇄,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소중한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학대적이거나 해로운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력한 중독과 같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의 반복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관계 초기, 그들은 당신에게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랑을 퍼붓습니다. 이것을 사랑 폭격이라고 하죠.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결핍과 불안이 그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황홀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정서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예전에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그 사람이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순간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극심한 고통 뒤에 찾아온 이 작은 친절과 애정을 엄청난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더 큰 고통도 감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전 재산을 잃는 줄도 모르고 계속 돈을 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 자체에 중독된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랑이 주는 평온함은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고 고통 뒤에 오는 짧은 환희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 결 속에 더 쉽게 빠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깊은 내면,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에는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 안정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험이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평생 찾아 헤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서툴거나 자녀의 감정을 보듬어주기보다는 학업 성취나 사회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울면 안 된다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는 생존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우리 앞에 관계 초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듯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평생의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해도 어린 시절부터 갈망해왔던 그 인정과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다시 한번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렵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강한 정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따뜻한 끈이라면 트라우마 결속은 서로의 상처를 파고들며 영혼을 갉아먹는 차가운 족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 결속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중독적인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좋았을 땐 정말 좋았어 라고 변명하며 좋은 기억만 붙잡으려는 자기 기만을 멈춰야 합니다. 좋았던 순간은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음을 냉정하게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독의 원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 등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내면 아이의 충동을 어른스러운 나가 단호하게 제지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SNS를 염탐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른인 당신이 어린아이인 당신의 손을 잡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건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너를 지키기 위해 지금은 멈춰야 해. 만약 자녀나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면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사무적으로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회색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존감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근본 원인이 내면의 결핍에 있었던 만큼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그 결핍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양육, 즉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작은 성공에도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들려주세요. 잠들기 전 긍정적인 확언을 듣는 것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았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세요. 아주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통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잠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 당신은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온전해진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족쇄를 끊어낼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당신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당신의 건강한 마음과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그 사람이 그립고 함께했던 좋았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고통스럽고도 끊어내기 힘든 감정의 족쇄,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소중한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학대적이거나 해로운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력한 중독과 같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의 반복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관계 초기, 그들은 당신에게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랑을 퍼붓습니다. 이것을 사랑 폭격이라고 하죠.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결핍과 불안이 그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황홀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정서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예전에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그 사람이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순간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극심한 고통 뒤에 찾아온 이 작은 친절과 애정을 엄청난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더 큰 고통도 감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전 재산을 잃는 줄도 모르고 계속 돈을 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 자체에 중독된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랑이 주는 평온함은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고 고통 뒤에 오는 짧은 환희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 결속에 더 쉽게 빠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깊은 내면,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에는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 안정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험이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평생 찾아 헤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서툴거나 자녀의 감정을 보듬어주기보다는 학업 성취나 사회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울면 안 된다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는 생존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우리 앞에 관계 초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듯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평생의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해도 어린 시절부터 갈망해왔던 그 인정과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다시 한번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렵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강한 정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따뜻한 끈이라면 트라우마 결속은 서로의 상처를 파고들며 영혼을 갉아먹는 차가운 족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 결속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중독적인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좋았을 땐 정말 좋았어 라고 변명하며 좋은 기억만 붙잡으려는 자기 기만을 멈춰야 합니다. 좋았던 순간은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음을 냉정하게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독의 원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 등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내면 아이의 충동을 어른스러운 나가 단호하게 제지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SNS를 염탐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른인 당신이 어린아이인 당신의 손을 잡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건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너를 지키기 위해 지금은 멈춰야 해. 만약 자녀나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면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사무적으로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회색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존감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근본 원인이 내면의 결핍에 있었던 만큼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그 결핍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양육, 즉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작은 성공에도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들려주세요. 잠들기 전 긍정적인 확언을 듣는 것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았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세요. 아주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통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잠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 당신은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온전해진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족쇄를 끊어낼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당신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당신의 건강한 마음과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그 사람이 그립고 함께했던 좋았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고통스럽고도 끊어내기 힘든 감정의 족쇄,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소중한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학대적이거나 해로운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력한 중독과 같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의 반복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관계 초기 그들은 당신에게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랑을 퍼붓습니다. 이것을 사랑 폭격이라고 하죠.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결핍과 불안이 그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황홀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정서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예전에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그 사람이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순간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극심한 고통 뒤에 찾아온 이 작은 친절과 애정을 엄청난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더 큰 고통도 감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전 재산을 잃는 줄도 모르고 계속 돈을 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 자체에 중독된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랑이 주는 평온함은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고 고통 뒤에 오는 짧은 환희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 결 속에 더 쉽게 빠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깊은 내면,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에는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 안정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험이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평생 찾아 헤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서툴거나 자녀의 감정을 보듬어주기보다는 학업 성취나 사회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울면 안 된다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는 생존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우리 앞에 관계 초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듯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평생의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해도 어린 시절부터 갈망해왔던 그 인정과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다시 한번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렵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강한 정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따뜻한 끈이라면 트라우마 결속은 서로의 상처를 파고들며 영혼을 갉아먹는 차가운 족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중독과도 같은 트라우마 결속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중독적인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좋았을 땐 정말 좋았어 라고 변명하며 좋은 기억만 붙잡으려는 자기 기만을 멈춰야 합니다. 좋았던 순간은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음을 냉정하게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독의 원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 등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내면 아이의 충동을 어른스러운 나가 단호하게 제지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SNS를 염탐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른인 당신이 어린아이인 당신의 손을 잡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건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너를 지키기 위해 지금은 멈춰야 해. 만약 자녀나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면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사무적으로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회색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존감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근본 원인이 내면의 결핍에 있었던 만큼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그 결핍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양육, 즉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작은 성공에도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들려주세요. 잠들기 전 긍정적인 확언을 듣는 것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았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세요. 아주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통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잠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 당신은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온전해진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족쇄를 끊어낼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당신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당신의 건강한 마음과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그 사람이 그립고 함께했던 좋았던 순간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고통스럽고도 끊어내기 힘든 감정의 족쇄,
트라우마 결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소중한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트라우마 결속이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학대적이거나 해로운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력한 중독과 같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의 반복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관계 초기, 그들은 당신에게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랑을 퍼붓습니다. 이것을 사랑 폭격이라고 하죠.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결핍과 불안이 그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황홀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정서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예전에 그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그 사람이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순간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극심한 고통 뒤에 찾아온 이 작은 친절과 애정을 엄청난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 더 큰 고통도 감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전 재산을 잃는 줄도 모르고 계속 돈을 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 자체에 중독된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랑이 주는 평온함은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고 고통 뒤에 오는 짧은 환희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 결속에 더 쉽게 빠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깊은 내면,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에는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 안정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험이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평생 찾아 헤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서툴거나 자녀의 감정을 보듬어주기보다는 학업 성취나 사회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울면 안 된다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는 생존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우리 앞에 관계 초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듯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평생의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해도
어린 시절부터 갈망해왔던 그 인정과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